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이펙티브 자바 세컨 에디션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 방법이 권장되는 방법이고 싱글톤 자체에 대해서 JVM이 컨트롤 해줘요. 이게 몇 개의 오브젝을 갖냐를 JVM이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이겁니다. 간단한데 이제 new singleton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쉬워요. 보세요. instance 끝!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를 해서 요거 이제 메소드 뭐야. 자, 대쉬가 또 떴네요. 키를 잘못 눌러갖고 제가. 예. 자, 보시면은 이게 끝이에요. 뉴 싱글톤은. 이러면은 자, 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 시리얼라이제이션 한 거랑 이거를 또 비교를 해볼게요. 다 같이 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부분부터 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임도 갖다 넣을까요? 네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안 될 텐데. 안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엘레멘이라 그랬나 이거를? 그 이뉴멘은 엘레멘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갖고. 자, 아무튼 저거에 대한 걸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예. 자바에서는 이제 싱글톤 만들 때는 저게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인움을 사용하는 게. 이제 이게 이펙티브 자바 그 세컨 에디션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보여주진 않아요.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제가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 하는 것보다 네임이 먼저였죠 아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는. 자,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죠. 저게. 예. 제가 이걸 할 필요가 없네. 잠깐만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여기서 인스턴스 우리가 생성하는 걸 해주질 않잖아요. 이거 JVM에서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니까. 자, 이건데 뭐 하나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JVM에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이 네임에 대한 이거는. 이거 지울게요. JVM이 얘에 대한 인스턴스는 JVM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singleton 이제 비교하는 거에 대한 것만 해볼게요. 자, 이거 어디 넣어줘야지. 네, 넣어주고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똑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turn 1, 2. 자,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같겠죠. 두 개의 인스턴스 똑같으니까. 자, 됐고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할게요. 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코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이게 도대체. 자, 이거 사실 메소드로 뽑아주면 되는데 자, 시간 관계상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또 보일러플레이트잖아요. 이거 에러 내기 쉬운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하나 빼먹으면 딴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뉴 싱글톤 바꿔주고 뉴 싱글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올드가 아니죠. 이제 그 뉴 싱글톤 1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이 문제가 그거라니까. 이게 지금 코드 변경할 때 비용이 너무 들어가. 이게 그냥 다른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보일러플레이트에 이 수정할 때 하나만 수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수정해줘야 돼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건 이제 메소드를 따로 뽑든지 하는 게 좋겠죠. 여기도 지금 올드가 아니죠. 이게 뉴죠. 자, 이거 봐. 이제 여기 이러고 나서도 저는 이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코드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보일러플레이트의 문제입니다. 자,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이제 돌려볼게요. 이제 new 여기도 또 new고. 자, new 싱글톤은 요 부분이 이제 올드 싱글톤은 요 부분에서 false가 나왔는데 요 부분에서 true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실수를 하나 했는데 에러를 보기 위해서 그냥 돌리겠습니다. 에러가 자,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래. 다 이게 인움 같은 경우에는 인움이라는 클래스가 객체화된 거죠. 이제 자, 이게 abstract 클래스인데 구현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인움 자체는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그래서 따로 제가 시리얼라이저블을 여기서 임플리멘트를 안 해줘도 됐던 거예요. 이거를 안 해줘도 됐던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제대로. 자, 처음 거 볼게요. 올드 싱글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 비교하면은 동일한 거니까 true 나왔고, 레이지도 물론 이제 true 나왔고, 하지만 이제 올드를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봤더니 false가 나왔어요. 두 개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두 개의 오브젝이 생성이 돼버린 거예요. 싱글톤이었던 게 더 이상 싱글톤이 아닌 게 된 거죠. 인움을 사용한 뉴 싱글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비교할 때 당연히 true고, 일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디시리얼라이즈 한 거랑 비교를 했는데 true예요. 이거는 JVM이 이 컨트롤해서 디시리얼라이즈 할 때 이거 뭐 인스턴스 있는 거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이 인움을 사용한 이 싱글톤이 요게 이제 이펙티브 자바에 나오는 권장하는 방법. 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스턴스 하나만 써주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기도 해요. 이제 뭐 필드 안에 뭐 또 상태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싱글톤을 만들 때는 좋은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쓸 때는. 하지만 우리는 잘 안 쓰죠. 이렇게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죠? 우리는 뭘 하죠? 싱글톤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구글 주스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싱글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스프링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컨트롤러나 서비스, 리포지토리 빈들은 다 싱글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옵션을 따로 주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싱글톤을 만들어서 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들은 이제 하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도는 사이에 상태가 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 서비스에 유저 DAO가 있는데, 하는 중간에 그 유저 DAO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꿔치기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는 코드를 만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쓰는데 중간에 내가 유저가 리퀘스트를 2개를 보냈어요. 첫 리퀘스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가 바뀌었어요. 다른 걸로. 두 번째 리퀘스트 같은 유저한테서 온 건데 결과가 이상한 게 나와요. 막 리포지토리가 바뀌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싱글톤을 뭐 서비스나 DAO 같은 거, 리포지토리나 이런 것들은 싱글톤이 적합한 그런 형태의 타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톤을 만들어 쓰는데, 그냥 이렇게 인움 같은 걸 쓰거나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방법의 싱글톤 생성하는 방법을 우린 잘 안 쓰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이제 JVM 레벨 컨트롤이고요. 네. 그래서 뭐 JVM 안에서 제가 이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한테 통제를 맡기는 게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JVM 안에서 싱글톤이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그 안에 만약에 공유되는 상태가 있고, 그 사실 싱글톤은 상태를 변화시키면 안 되죠. 그걸 싱글톤을 만들면. 근데 어떤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10개가 돌면은 싱글톤 하나를 쓰니까. 애플리케이션마다 싱글톤을 가질 수는 있는데 각각의 싱글톤이 다른 상태를 가져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잖아요. 뭐 유저 서비스, 쇼핑, 내가 JVM 한 JVM 안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 따로 JVM을 만들어서 돌리면 좋긴 해요. 서버도 따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영세해요. 영세해서 나는 JVM 하나밖에 돌릴 돈이 없어요. 자, JVM 하나에 서비스 뭐 많이도 아니에요. 두 개를 돌려요. 하나는 쇼핑몰이고 하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를 돌리는데 이제 그 블로그에서 쓰는 유저 서비스가 쇼핑몰에서 쓰는 유저 서비스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 유저랑 쇼핑몰 유저랑 다르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DAO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다른 걸 써요. 블로그용 데이터베이스 있고 쇼핑몰용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얘는 그쪽 여기 있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DAO는 쇼핑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그 DAO는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고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얘네들이 싱글톤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상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가진. 근데 이거를 JVM 랩에서 하나를 써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가 통제를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그 오브젝트는 하나만 존재하게 통제를 맡겨버리면 좋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든지 뭐 구글 주스든지 이런 잘 알려진 얘네들은 이제 그 inversion of control container, 뭐 dependency injection container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dependency injection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걸 쓰시면은 훨씬 편하죠. 뭐 그렇게들 많이 쓰시잖아요. 예.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나란사님께서는 처음에 배울 때 요청당 스레드 그런 동신성 접근 같은 개념들이 전혀 안 잡히더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바의 동시성 이런 관련 문제 있잖아요. 스레드 세이프티나 동시성 관련된 문제. 사실은 이제 뭐 C++ 시대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때 라이브러리도 뭐 이걸 써야 되고 저걸 써야 되고 뭐 그랬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JDK 안에서 스레드를 핸들링하는 게 있고 그것만 배워서 쓰면 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쓰려면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쓰기 힘들어요. 너무 로우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자바 JDK에 있는 그 표준 그 동시성 뭐 컨커런시 뭐 스레드 세이프티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들이 너무 로우 레벨이어서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해도 제대로 쓰기 힘들어요. 메모리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쓰기 힘든 거구나. 그거 몰랐을 때는 이거 배우면 제대로 쓸 수 있겠지? 그러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그걸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죠. 이제 그분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더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천재예요. 자, 그런 분이라서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나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바에 폴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자바다 뭐 유틸다 컨커런트였나? 그쪽에 있는 거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거. 저분이 어떤 분인지. 유틸다신가요? 아무튼 요 사실은 유틸다신데 여기 이제 컨커런트 해시맵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 요분이 만드셨. 더글이. 예, 그쵸? 더글이. 예, 요분이에요. 이분 뭐 발표하시는 거 하나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폴크 조인 프레임워크도 집어넣으시고, 자, 자바 8의 스트림도 사실은 이분의 폴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자, 진짜 힘들어요. 자바의 이 컨커런트,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게 컨커런트 해시맵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사실은 조금 낫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힘들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저거보다 더 하이 레벨에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시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닌데 오늘 방송은 그냥 말 나온 김에 일례로 액터 모델, 흔히 알려진 것 중에 액터 모델이 있죠. 자, 이게 뭐 배우고 모델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에 나오는 건데 액터 모델, 뭐 단도직입적으로 액터 모델로 유명한 거. 일단은 이제 얼랭이라는 언어가 ER이죠. 얼랭이라는 언어가 이게 에릭슨 거였나? 얘네들이 이제 볼게요. 예, 에릭슨이죠. 에릭슨이 자기네들 통신을 위해서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해서 도입을 한 거죠. 사실 이 액터 모델이 얘네들이 고안한 건 아니고 액터 모델 고안은 다른 분이 하셨고 되게 오래된 컨셉이에요. 액터 모델이란 거는. 근데 얼마나 오래됐더라? 자, 아주 방송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30분, 1시간 반 다 돼가네요. 이게 히스토리로 따져보면은 뭐 1970 몇 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73년이네요. 1973년도에 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액터 모델 이런 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도입해서 재미를 본 게 이 얼랭이죠. 에릭슨이 얼랭이라는 언어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액터 모델 도입해갖고 대용량 그 통신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제 얼랭이 나온 게 이제 86년 나왔네요. 30년 전. 이것도 꽤 오래된 언어인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게 또 말이 나온 게 아카라고 이제 스칼라 진영에서 그 액터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언어 자체 사실 아카 이전에 스칼라 언어 자체가 액터 모델을 적용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또 따로 프레임워크로 뽑아서 아카로 만들고 왜냐면 이게 발전을 더 빨리 시킬 수 있잖아요. 언어 밖으로 뽑아내면은 그래서 유명한 게 아카고 웬만한 이제 그 스칼라 쓰는 회사들은 아카를 대부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카 안 쓰고 스칼라만 쓰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요즘 세상에. 왜냐면 이 스칼라를 보통 쓰는 이유는 또 하이 퍼포먼스 뭐 이런 이유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동시성 처리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아카가 그런 걸 굉장히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기보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동시성을 처리하는 거지만 내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스레드만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바도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하세요. 자바도 지원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근데 사용하기는 아마 자바 8 나오고 좀 좋아지긴 했는데 편해지긴 했는데 스칼라로 쓰시는 게 훨씬 편해요. 성철님께서 아까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질문한 거 다른 채널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네, 질문 해주시고요. 제가 성철님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구나. 다 같은 채널이네요. 자, 근데 아까 해주신 거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스칼라는 언어에서 싱글톤을 지원하는데 자바의 정적 멤버를 대체하는 짝꿍 클래스. 이게 이제 캠페니언 클래스라고 하는데, 스칼라의 싱글톤은 문제가 안 되고 자바의 싱글톤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그래요. 이제 언어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언어에 부족한 게 있어서 패턴으로 많이 구현을 했고 자바는 이제 그러니까 간결하고 간소화시키는 걸 추구했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알고 계시기로는 이제 자바는 C++랑 비슷한 문법을 가진 언어다. 그래서 뭐 C++를 어떻게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거기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자바는 오브젝티브-C를 간결하게 만든 언어입니다. 오브젝티브-C 아시죠? 목 아파. 물도 안 마시고 계속 방송을 하고 떠들어갖고 목이 아프네요. 자바는 사실 오브젝티브-C를 간소화시킨 언어거든요. 애초에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네릭스 들어가고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뭐 그런 거 추가되고 근데 이제 그 C++랑 문법이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C++ 프로그래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 간소화 시키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 패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언어들은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패턴이 오늘의 언어 기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싱글톤을 언어 자체의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싱글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칼라 싱글톤 이렇게 오브젝트 해주면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헤이라고 만들었었죠. 그래갖고 뭐 그냥 프린트 하는 거 있었나요? 아 그리트 했었죠. 그리트 하고 네임 받고, 그래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ello name 한 다음에 exclamation. 자, 이러면 이게 싱글톤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리트 한 다음에 케빈 하면 이제 헬로 케빈 찍히겠죠. 자, 이게 싱글톤이에요. 이제 얘랑 비교하면은 true로 나오고, 사실은 스칼라에서 그 아이덴티티 비교는 이거예요. 이 더블 이퀄스는 그 이퀄스랑 같은 거고, 아무튼 언어 자체에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오브젝이라고 해서 싱글톤을 만드는 기능이 포함이 됐고, 이 성철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 자바의 정점 멤버를 대체하는 짝꿍 객체,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클래스가, 이 스칼라 싱글톤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자바에는 스태틱 뭐 멤버가 있잖아요. 클래스엔 스칼라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클래스를 제가 AA라고 만들고 여기 스태틱 멤버를 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이게 싱글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이 클래스랑 동일한 이름을 써주면은 이게 이제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AA의 스태틱 그런 필드나 메소드가 하는 걸 담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동일 이름을 가진 클래스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컴패니언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그건 특수한 오브젝트의 케이스고, 그게 없이 그냥 오브젝트만 만들면 얘는 그냥 싱글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오브젝트 AA도 싱글톤이죠. 예. 근데 성철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컴패니언 오브젝트까지 말씀을 하신 건데, 항상 컴패니언인 건 아니에요. 오브젝트라고 해서. 자, 이거는 이제 스칼라를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생소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칼라에는 오브젝트하고 뭘 써주면은 그게 싱글톤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예. 언어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됐을 땐 어떡하고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 스칼라 같은 언어를 쓰시면. 그리고 성철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또, 스칼라의 싱글톤은 문제가 안 되고 자바의 싱글톤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죠. 자바의 싱글톤도 문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싱글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싱글톤이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테스트가 힘든 거. 싱글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싱글톤은 정말 그 개념 자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객체를 그냥 하나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를, 객체 인스턴스를.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스트가 힘들어지죠. 하나밖에 생성을 안 하니까 테스트를 할 때 각 테스트별로 내가 새로운 싱글톤을 만들어서 프레시한 상태로 뭐 상태를 바꾸면서 테스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져서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싱글톤은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걸 싱글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그런 특성을 봤을 때는 이제, 하지만 테스트는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안에서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으면은, 자, 그렇죠. 상태 변화를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이제, 정말 힘든 건 그거겠네요. 내가 생성을 했을 때, 지금 이 테스트 A에서 생성해서 쓴 걸 나중에 또 써도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만 있으면 싱글톤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테스트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
테스트할 방법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상태가 없는 오브젝트를 싱글톤을 만드는 게 좋고, 상태가 있다면 그게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면서 그 상태 주입이 쉬운 거. 상태 주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상태 주입을.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내가 그 상태를 알아야 나는 이 싱글톤은 이 상태를 갖는 걸 예상을 하고 테스트를 할 텐데 그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싱글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싱글톤을 잘못 사용해서 테스트가 힘들고 상태가 변하는 걸 싱글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프링을 써서 싱글톤을 만들면,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싱글톤을 만들면 좋은 이유는 거기서 통제를 해주고 생성될 때 내가 상태 주입을 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통제를 언어 레벨이 아니라 그보다 좀 윗단에서 해주니까 상태 통제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싱글톤 자체 개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금 로우 레벨 싱글톤 같은데 직접 언어에서 지원하거나 언어의 패턴을 써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싱글톤을 남용하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정말 필요하고 테스트가 가능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스칼라든 무슨 언어든. 그래서 뭐 스칼라의 싱글톤은 무조건 괜찮고 이런 것도 아니죠. 스칼라 싱글톤 만들었는데 테스트 힘들고 뭐 상태가 변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이제 써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 써야 되면은 그 상태를 외부로 노출 안 해야 되고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그런 걸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는. 예. 제가 테스트를 강조하는 거는 사실 그거예요. 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테스트를 통과해도 그게 100%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정한 수준 내에 보장을 하는 거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이런 동작을 보증한다. 이런 거를 뭐랄까, 보증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코드 작성해 놓으면 그건 사실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냥 코드인 거지. 그냥 코드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짰는데 그게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테스트는 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저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그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커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 나중에 발견하면 또 테스트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커버 안 되는 거는 쓸 때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요. 예, 싱글톤 자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써야 될 상황이면은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써야 될 상황이면은 문제가 안 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